어머니 집이 왜 이래요? 거실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엄마 도둑 든 거야. 가구는 어디 갔어? 도둑은 들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 집에 내 삶에. 너희가 들어왔잖아.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사람 취급부터 했어야지. 어머니 설마 이 집. 응, 계약서도 썼어. 잔금 날짜도 잡았고. 뭐? 엄마,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렴. 그동안 내가 해온 것처럼. 사람이여. 참다 마지막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결정하게 되더군요. 오늘은 제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순이 넘어서야 내 이름을 찾게 되는지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저는 식당 설거지, 반찬, 청소, 남의 집 살림을 30년 넘게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예의 바르게 말할 때마다 착한 아이구나 했어요. 그런데요. 예의와 명령은 같은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국은 소고기 무국으로 해주세요. 하은이가 그거 아니면 잘 안 먹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 10분에 딱 차려주세요. 학원 픽업 시간이 딱 맞아야 해서요. 어머니 세탁은 저희 거랑 분리해주세요. 요즘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어요. 그 집에서 제 역할은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파출부였다는 것을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잠깐 TV를 켜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새벽부터 움직여 그 집을 유지한 사람인 제가 잠깐 숨 쉬는 소리를 시끄럽다 부르는 집. 그때부터 제 마음엔 작은 돌멩이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아프고 무겁고 빼낼 수 없는 돌멩이. 진짜 서러운건요 큰 욕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대신 그럼 밥은? 이 먼저 나올 때 그때 사람은 무너져요. 겨울 어느 날 제가 독감 때문에 크게 앓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숨이 가쁘고 뼈마디가 욱신거려서 그날은 정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안 하면 집이 멈추니까요. 냄비를 올려놓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던 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달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요?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바로 먹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죠. 오늘은 내가 해주면 안 될까?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회의 자료도 해야 하는데요. 그럼 배달시키죠. 뭐?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근데 배달비 요즘 너무 비싸네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그깟 배달비가 아까운 거였어요. 그날 밤 아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제 방문을 반쯤 열고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내일 아침 반찬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내가 엄마가 아니라 이 집 요리사였구나.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이었어요. 오래 서서 일한 무릎은 나중에 꼭 값을 치르더군요. 검사하고 촬영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일 시술이라도 해야겠어요. 마취 들어가니까 보호자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마취하면 혼자 귀가하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썼습니다. 대기실에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며느리가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늙는 게 무섭기보다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세상이 너무 평범하게 돌아가더군요. 그 평범함 속에서 저만 사라진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집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사라질 것 같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주변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치매 검사 한번 받으시면 어때요? 요즘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대요. 치매 검사.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 정리 좀 하셨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가족이 관리해드리는 게 좋아요. 도와드릴게요라는 말 뒤에 관리가 붙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보살핌이 아니라 내 소유권을 뺏으려는 거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더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시설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생활도 너무 제약이잖아. 그럼 돈은? 엄마가 가진 거 정리되면 우리도 숨통 트이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말하는 목소리. 그날은 제가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대신 저는 처음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착취는요. 소리 지르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로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어느 날 보면 내 통장은 내 손에 없고 내 도장은 내 서랍에 없고 내 카드 비밀번호는 남이 알고 있더군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인감도장, 통장, 서류 파일.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 도장 어디 있니?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전하게 제가 보관해뒀죠.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 봐요. 잃어버릴까 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연금도 들어오면 제가 정리해뒀어요.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가족 돈? 제가 30년 넘게 남의 집 화장실 바닥을 닦아서 만든 돈이 가족 돈이라고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내 돈이 왜 가족 돈이니?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사는데 어머니도 우리 도움 받으시잖아요. 도움? 제가 그 집에서 받은 건도움이 아니라 사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말이 없어진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묻더군요. 할머니 기존 통장은요? 대리인이 관리하셨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려고요. 통장 재발급, 카드 재발급, 자동이체 정리, 연금 수령 계좌 변경, 가족이 묶어둔 카드 결제도 해지했습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 재발급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 제한도 걸었습니다. 셋째,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말했죠.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요. 후견 같은 거 준비하려는 것 같아서요. 법무사는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건 늦으면 자식들이 합니다.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넷째, 저는 내용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퇴거 요청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니까요. 그때 제 친구 명자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너는 착하게만 살다가 등골 빠진 꼴이야. 이제는 똑똑하게 살아. 저는 처음으로 가족보다 나를 택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 할 얘기 있다. 하은이 키운 시간, 밥 한 시간,
빨래 1시간, 청소 1시간 다 적어놨다. 어머니 지금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먼저 계산했잖아.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파일에서 종이를 꺼내 탁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봐.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 없이 아무것도 내 것에 손 못 대.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퇴거 통지서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지.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고? 여기 엄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내 집이야. 너희가 살게 해준 집이 아니라 내가 살게 해준 집.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녀 하은이는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찍어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 딸 아니야. 너희가 낳았잖아. 이제 너희가 키워. 그 순간 아들이 마지막으로 본심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집 팔면 돈은 어떻게 우리도 조금 해줄 수 있지? 저는 21번 내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태수야, 너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보러 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오늘은 내가 숨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은 아마 며느리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더군요. 며칠 뒤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할머니 명의로 보증이나 대출 관련 서류가 진행된 게 있나요? 제 등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대출 상담 기록이 있어요. 서류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위임장과 인감 증명이 필요했던 흔적이 있네요. 그 말 듣고 제가 무엇을 떠올렸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던 내 도장.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급하게 말하던 엄마 돈 정리되면 숨통 트이지라는 말.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대출 상담 명함, 신용 관련 서류들 그리고 빚 독촉장 같은 게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사고를 쳤더군요. 투자, 코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들이 나를 엄마가 아니라 막을 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며느리에게만 향하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나를 낳아달라고 울던 그 아이가 내 노년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손녀 하은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서랍에서 도장 찾는 거 봤어.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할머니 병원 갔던 날 엄마가. 할머니 도장 어디 있지? 이랬어. 그 말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은이는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어머니만 치매 판정 나오면 후견인 잡는 건 어렵지 않대 이랬어.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 검사는 건강을 위한 조기검진이 아니라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절차였던 거예요. 며느리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은 준비된 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치매 검사 예약을 제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가족 대리 진행 금지 의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착한 할머니가 아니라 내 삶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어요. 퇴거가 진행되자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에 말했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했다. 저희를 내쫓는다. 너무 이기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공평합니다. 제가 빠지자그 아들 집은 진짜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밥, 학원 픽업, 빨래, 청소, 장보기. 그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면 한 달이 버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본인이 하게 되니까 내가 했던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겠죠. 아들은 처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값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매일 막아주던 균열이 그들 사이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밥을 안 먹어. 뭘 해줘야 해? 예전 같았으면 저는 레시피를 알려줬겠죠. 하지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딸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줄고 문자만 가끔 왔어요. 엄마 몸은 괜찮아. 엄마 잘 지내? 그 질문이 참 웃겼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거든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존재를 아는 것 같네요.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아침이면 햇살이 바닥에 앉는 곳. 무엇보다도 그 집에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내가 이기적인가?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나였으니까요. 할머니, 나 할머니. 집 놀러 가도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는 이제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 거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면 언제든 환영이야.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확신했어요.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 달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를 해보세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내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내 돈이 누구 손에 있는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그건 내가 결정할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